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코너 홍석준의 여의대로 매주 목요일 오후 보내드리죠. 7월 30일 인사드립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는 제 개인 일정으로 한 주 동안 쉬었습니다. 한 주 동안 쉬었고 2주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 상당히 지금 전국이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또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이제 처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어제 법사위 다 통과했고,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이 이제 필리버스터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또 24시간 후에 내일 다시 이제 처리를 할 텐데, 형사소송법의 그 핵심이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거였는데, 거기다가 슬쩍 끼워넣은 게 있어요. 그저께 밤에 슬쩍 끼워넣은 게 뭐냐면은 공소기각, 법원의 공소기각 범위를 그 요건을 대폭 이제 늘린 겁니다. 늘린 이유가 다들 이제 이재명이 공소 취소는 검찰에서 하는 거죠. 근데 공소 취소가 어렵게 되니까는 오히려 이제 법원 쪽을 압박을 해서 공소 기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재명을 위한 플랜 B, 이런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이번에 공소기각을 슬쩍 끼워 넣는 거 보고, 네. 야, 이재명이 정말 겁나긴 겁난구나. 이렇게. 감옥 가는 게. 예, 순방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금 이제 단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임기 단축되면 지금 이제 중단된 5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 뭐 한순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그러면서 지금 공소 취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공소 기각을 저는 슬쩍 네. 끼워 넣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마트의 1+1도 아니고 왜 이걸 참 끼워 넣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소 취소가 안 돼서 이제 재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있는 그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은 유무죄를 다투게 되고 그렇죠. 또 이제 유죄에서는 이제 그 대부분 또 양형 기준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뭐 그 불법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그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예. 그리고 유죄가 된다면 이거는 또 굉장한 중형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가법입니다. 특가법이 제3자 뇌물죄. 예, 지금 제3자 뇌물죄도 뭐 또 없애야 된다고 본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번에 그렇게 했죠. 지금 그 부지사였던 그 이 부지사가 지금 그 이화영. 이화영 부지사가 그 징역 5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지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이화영보다 더 중형이 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조금 좀 비틀어서 공소기각이라는 걸 넣은 겁니다. 공소기각에 이번에 또 뭐 사유에 보면은 뭐 공소의 어떤 뭐 현저한 어떤 그 뭐 재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탈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을 그렇죠. 이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판결할 때 그 유무죄에서 이제 조금 이제 무죄가 아니더라도 이 그 유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공소기각을 하나 넣었다. 그것도 기존에보다는 굉장히 좀 공소기각할 수 있는 어떤 문호를 활짝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측에서는 사법 이런 어떤 심판을 피하기 위한 이런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기존 형사소송법에는 327조에 그게 있어요.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나 아니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때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에서 여기다가 민주당이 그저께 밤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또 그 법무부에서도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슬쩍 끼워넣은 게 그겁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반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달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때도 그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박상용 검사가 그 조작 기소를 했다. 그리고 강압 수사를 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하는 게 공소 취소고 법원에서 하는 게 공소 기각이죠. 근데 검찰의 공소 취소가 어려지니까는 법원에서 하는 공소 기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회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게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이게 이화영이 7년 8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은 특가법상 뇌물죄이기 때문에 징역 최소 10년 이상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옥 가기가 무서워서 이런 지금 그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안 해주니까는 법원으로 갔는데, 그럼 판사들은 해줄까? 조희대 사법부가 요즘 워낙 재판을 그 형량을 내리는 걸 보면은 이재명 쪽은 계속 봐주고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뭐 중형을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법부에서는 이것을 좀 받아들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사법부에서도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렇겠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여당의 공소 기각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부도 지금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예.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원 행정처에서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기존의 공소기관은 굉장히 어떤 절차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때문에 이 공소기관 할 사유를 굉장히 좀 협소하게 엄격하게 지금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 이제 개정안을 따르면은 굉장히 지금 폭이 넓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법원 행정처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예.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안수사권도 그렇고 이 공소기가 포함된 이 개정 형사소송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 안으로 통과될 우려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대로 통과되겠죠. 아마 뭐 내일 되면은 또 필리버스터 멈추고 통과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상당히 이제 역풍이 불고 또 이 법조에서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만큼 이재명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죄를 없애는데 이게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뭐 거래설도 있었고 공소 취소하고 이 보안수사권을 맞바꾸는 그런 거래설도 있었고 그때 정성호가 등장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의를 표명을 했다. 이렇게 법사위까지 나와서 밝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본인은 뭐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는데, 진짜 내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본인이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밝혔던 보안수사권 폐지를 결국은 이 민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렇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본인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의 이런 어떤 그 사법적 단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무리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도 지금 뭐 항소 포기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저도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고발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또 그 지난번 그 해수부 공무원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도 또 당시 이제 검찰에서 또 이제 항소 포기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또 공소 취소 뭐 거래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는 계속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특검 내지는 사업적 어떤 단죄의 대상이 되고 본인 스스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사실은 본인은 이제 5선 국회의원 출신의 법무부 장관인데 지금 뭐 국회에 가면 뭐 그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새파란 초선 의원들한테 계속해서 막 공격당하고 인신 뭐 비방을 당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1년만큼 했으니까 난 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국회 들어가서 오히려 저런 친구들 좀 제대로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본인이 그래도 그 진명 7인의 좌장 이렇게까지 하고 중진위원으로서 이렇게 행세를 했는데, 그 법사위 가면 이제 법무부 장관을 앉혀놓고 막 조지잖아요. 조지는데 뭐 김용민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보면은 그 훨씬 후배들한테 막 수모를 당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견디기 어려웠다는 건데, 아무래도 감옥 가기 싫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계속 있으면은 또 어떻게 하든지 이 검찰에 대해서 또 직권 남용 검찰에 대해서 그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공소 취소를 시도하면 나중에 직권 남용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정성호는 계속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브라질에 가 있던 이재명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청와대 관계자가 대신해가지고 사의를 표명해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은 지금 사퇴 안 하고 끝까지 임무를 맡기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성호 장관이 뭐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조금 뭐 그 네트워크도 좋고 예, 예.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중요한 어떤 그 이재명과 어떤 대통령 이전부터 끈끈한 어떤 인간관계 내지는 모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 같은 이런 어떤 책임자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정성호 장관 본인은 나는 이제 그만둔다 사의 예. 표명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예. 막상 또 청와대에서는 정식으로 사의 표명한 적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청와대와 정성호 간의 이런 어떤 인사의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지금 말이 지금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예. 잘하신 것처럼 장관 인사 그 중에서도 네. 법무부 장관 인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아, 건데. 그럼요. 이재명에게는 더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인사에 대해서 혼선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은 대통령의 어떤 보호막이로서 또 사법 단지에 어떻게 보면 좀 방패막이로서 정성호가 좀 끝까지 역할을 했으면 네, 좋겠는데 그렇죠.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뜻이 워낙 예. 완강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평화감사도 제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교체할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음. 과연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누구를 하느냐. 아, 부임자를. 예, 부임자를.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간에는 뭐 이건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대장동 변호사들. 예, 근데 아, 변호사 중에 한 명 할 수 있겠네. 예, 근데 예. 그 아무리 이게 코미디라도 그렇지 그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변호사로서 만약 법무부 장관을 취임한다. 예. 야, 이래 되면 정말 예. 이재명 정권의 있던 이미지는 예. 뭐 정말 저는 국민으로부터 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되네. 이건태가 대장동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재명 공소 취소에 완전히 발벗고 나선 인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공소 취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유시민조차도 미친 짓이라고까지 할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네. 그걸 이건태가 다 주도했어요. 처음에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공소 취소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친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100명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다 추진한 게 이건태고 또 그 특검법을 만든 사람도 이건태예요. 그런데 그 이건태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 이거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공소취소 장관이 돼버리겠네. 공소취소 장관. 야, 그거 앉히면은 정말 이재명이 완전 국정은 포기했다. 국정 포기하고 자기 살 길만 찾기 시작했구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건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최고위원 선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선에서 떨어졌죠. 예, 물론 이제 예선에서 이제 떨어졌지만 이 공소 취소에 앞장선 이건태, 박성준이 이번에 떨어진 것은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박성준도 떨어졌죠. 국민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도 이건 너무하다. 그렇죠. 그 예, 유신 작가가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완전 예, 미친 예. 짓이다. 예, 미친 짓이라고 했죠. 저는 물론 예. 뭐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민주당 당원들도 있지만 그러나 좀 정상적인 생각하는 민주당 당원들이라면 예, 이건 예. 너무 심하다. 예, 이래서 안 예, 된다는 예.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정말 이건태 같은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정말 나라 꼬라지가 그거는 정말 이 코미디로 흘러갈 건데 근데 또 지금 코미디로 흘러가고 있는 게 있죠. 지금 김용 만약에 김용이 만약에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된다면은 예. 이것도 지금 항소심에서 지금 징역 5년을 받은 사람이 예. 그것도 징역 5년 항소심이 결정이 되고 1년 이상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지 않아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최고인으로 된다. 이거 역시 정말 또 코미디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조희대 대법원장 다시 또 한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그전에는 그 김용이 징역 1, 2심에서 5년 받고 대법원 단계에서 보석돼서 나와가지고 뭐 북콘서트를 하고 국회 보선에 출마한다고 하고 이제 뭐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출마를 했죠. 출마를 한 이 상태인데도 계속 이거를 그대로 이제 놔주게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법원이 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 저 법원이 참 얼마나 웃으면은 이 공소 취소를 검찰에서 안 해주니까는 못하니까는 법원이 만만한 법원에 가서 공소 기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예. 김용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게 예. 지금 보면 1위가 지금
뭐 종합적인 여러 가지 최고위원 보니까 중에서 최고위원 중에서 최민희. 1위가 최민희, 예, 예. 그다음에 2위가 박선은 예. 이 두 사람은 지금 안정권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자들 중에 이게 보면은 김용도 이거 꼭 들어가서 김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김용의 이제 저기 그 완전히 그 강성 예. 친명 개딸들이 있으니까 그 지금 1인 2표잖아요. 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표 중에서 그 박선원하고 김용하고 이렇게 나눠줄 가능성이 있겠네. 네, 네. 야,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사법부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이 사실상 이렇게 연명해서 이 상황에 있는 것도 판사들이 다 봐줬기 때문이에요. 건순일 재판거래부터 시작해서 유창원 영장기각, 그다음에 5개 재판부 전부 다 재판 소독시켜놓고 판사들 때문에 본인이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판사에게 내 정치 생명을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 정말 국정은 나 모르겠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건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그거는 분명해지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시도하던 게 공소취소, 그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공소기각, 이제 검찰의 공소취소, 법원의 공소기각, 이제 저 플랜 B를 만들었죠. 플랜 C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플랜 C가 뭐냐? 아예 장기 집권해버리자. 예, 그 지금 재임 중에는 재판 안 열리니까 4년 중임제 해가지고 이렇게 개헌을 해가지고 그 4년 더 하자. 그러면 5년 플러스 4년 4년이면 13년 하잖아요. 좌파 유튜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극좌파 유튜버에서. 그런데 그거를 마치 청기누설 하듯이 이재명의 정부 톡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임제 개헌은 그러니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헌법 규정에는 그 해당 그 헌법 개정이 되는 그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 헌법이니까 고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정식이 이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고 했다가 막 역풍이 부니까는 뭐 강훈식이나 아니면은 이 청와대에서 홍익표나 나와서 이제 물타기를 막 하는데 이게 저는 그 조정식이 이재명의 정무 특보였기 때문에 이재명과 일종의 교감하에 설적 이렇게 청기누설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예, 저도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조정식, 정성호 그 이재명 관계도 좀 특수하지만 조정식 이재명 관계도 굉장히 좀 특수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재명이 당 대표 시절에 조정식 이제 사무총장 사무총장해서 비명 행사 그 공천할 때 그렇습니다. 주도를 했죠. 예. 그다음에 또 조정식이 이제 정부 특보를 통해서 사실상 명픽으로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만큼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당선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자회견인데 예, 예.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통령 연임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실상 청와대와 물밑 어떤 그런 그 교류가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즉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좀 에데블론을 한번 떠본 것 예, 같아요. 예. 이제 여론 탐색을 예, 여론 한번 해보는 봤는데 거죠. 이게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이걸 결국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거는 이제 대통령 뜻이 아니다. 예. 안 된다고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진행한 것 그렇게 같은데 한 것 같아요. 예. 언제까지나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 호시탐탐 저는 이재명 측에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 임기를 지금 5년 단임제에서 뭐 4년 중임제라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124조에는 그 개헌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 규정도 그럼 바꿀 수 있느냐? 예.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꿀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우리가 그 개헌했던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기본권과 권력 구조에 있던 문제인데 예, 예, 예. 뭐 기본권에서는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라든지 뭐 영장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권력 구조의 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이제 임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이제 그 550 헌법에서 이제 60항쟁 이후에 이제 직선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했던 독재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사실은 단임제한 것도 굉장히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7년이 아니라 이제 5년 단임제로 딱 못을 박으면서 그것도 좀 또 걱정스러우니까 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게
이제 그 개헌을 할 때는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그렇죠. 조항입니다. 예. 자, 이런 예. 어떤 조항을 헌법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소위 말해서 헌법의 근원적 조항이라 그래요. 헌법 조항 안에서 근원적 조항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 헌법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좀 약간 어떤 단계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예를 들면 민주공화국이다. 예.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는 뭐 한반도와 부속도서란다. 이런 것은 과연 그러면은 개헌을 통해서 순간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예, 전문 쪽에서도. 전문도 그렇고 어떤 그런 조항도 핵심 그렇고. 조항, 예. 근원적 조항에 예, 대해서는 저는 물론 이제 뭐 해석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에게 예. 적용되지 않는 이 조항도 예. 저는 그런 조항이다 보고 예. 저와 같이 주장하는 헌법학자들, 법학자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면 전임 우원식 의장에 예, 대해서도 4년 중임제를 할 수는 있지만 예. 현직 대통령 적용 안 된다고 분명히 예. 못을 박았는데 갑자기 조정식이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국민의 뜻을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완전히 여론의 예. 어떻게 보면 십자파를 받으니까 예. 설거머니 지금 예. 발을 빼고 있는 게 예. 아닌가. 결국은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좀 그 같이 좀 물밑권에 한번 여론을 떠본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이야기예요. 일단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옆변에 이제 격변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삼선 개헌도 있었고 유신헌법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대통령 권력을 가진 쪽에서 본인의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 해당 대통령은 만약에 그 대통령과 관련한 임기를 고치더라도 그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딱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근원적 조항 이렇게 딱 못 박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헌법을 고치는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다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못한다. 이제 헌법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이재명이면 할 것 같아요. 이재명은. 뭐 이재명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공소취소도 자기 제도 공소취소도 막 하고 헌법 84조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이거 할 것 같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우려되는 게 이런 겁니다. 네. 결국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이제 그 유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지금 좌파가 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이재명이 또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어떤 비판은 저는 쉽게 벗어나긴 어려울 거다. 조갑재 씨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조항은 국민의 어떤 피해 역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추진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피볼 거다. 그런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국민적 어떤 그런 어떤 저항은 돌파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상식적, 국민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뭐 좌파 안에서도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좀 연기를 막 그동안 피웠어요. 가령 조원철 그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도 대전도 변호사 출신인데 조원철도 그 전에 이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김민석은 계속해서 정권 5년은 너무 짧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거기다가 공소 취소를 비롯해서 이재명의 재판 지우기가 잘 안 되니까는 결국에는 장기 집권으로 자기 살 길을 찾을 거다 이런 분석 때문에 지금 이것이 과연 그냥 망상만 하는 것이냐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실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나 그거 안 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는 원론적으로 뭐 할 수가 없다고 했지만은 대선이 집권을 하고 나서는 장동영 대표가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연임 개헌을 뭐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니까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재명이 지금 그 민주당이 그 3분의 2를 넘는데 우리가 개헌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거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장동영 대표가 5글자만 이야기하라는 거잖아요. 연임 안 한다. 그런데 지금
브라질 국빈 방문하고 또 뭐 어디 그 칠레로 간다고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은 SNS로 이렇게 논란이 되면 막 글을 올릴 그렇습니다. 텐데 딱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게 속으로 이 저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철저하게 지금 이제 국민의 여론을 지금 떠본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 예. 결국은 이재명은 국민의 어떤 여론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예.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여론이 절대적으로 좀 예. 중요한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압도적으로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서 예, 예. 좌우를 떠나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이 4년 뭐 중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 안 된다고 예, 하는 저는 생각이 지금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또 불거지게 되면 예. 민주당 자체가 총선에서 아마 박살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직까지는 간보고 있다. 예, 여론을 떠보고 있다. 예, 예. 그러나 예. 언젠가는 언제라도 음. 할 수 있는 이재명이 저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모든 것이 이제 자기에게 좀 불리하다고 하면 이제 침묵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침묵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사뿐이 아니고 자기 감옥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러니까 자기 정무 특보 출신이 던졌고 여론에서 그런데 이게 완전히 또 친명 이재명의 그 열성 지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환호하는 그 분위기도 있어요. 친명 사이트 가면은 친명 사이트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 호평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좀 더 간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인데 자 이게 결국은 그 다음 당권이 어디로 가느냐 민주당 당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립니다.